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앞에서 얘기한 대로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하고의 차이점, 그 다음에 SNS의 정의, 그리고 소셜 미디어나 SNS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뭐 어,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먼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우리는 커넥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커넥터라는 거는 연결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소셜 미디어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터라는 거는 중간 연결자, 그냥 그 어떤 그 주체자가 아닌 그 연결자라는 어떤 단순한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소셜 미디어는 커넥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들은 커넥터들과 마케터들을 연결해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셜 미디어에 있는 정보들을 커넥터들이 있고 또 그 소셜 미디어와 커넥터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마케터들이 있다는 것이 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로 관계를 갖고 그들의 의견을 더 큰 공동체에 퍼뜨리기 위해서 커넥터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뭐 블로거도 파워 블로거라고 하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친구가 몇 명이냐 이 사람들을 뭐 그 정보를 좋아요를 몇 명이 누르느냐 뭐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숫자로 표시가 되고 그게 데이터화돼서 영향력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커넥터라고 이제 그 생각을 그러니까 커넥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마케터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기획해서 우리는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마케터인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커넥터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그 커넥터들이 더 큰 공동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에 전파하거나 공유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커넥터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커넥터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 커넥터가 1차적에서 끝날 거냐, 2단계 갈 거냐, 3단계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이제 마케팅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요즘에 이제 뭐 릴레이 캠페인, 이런 거, 그러니까 릴레이자를 붙여서 뭔가 그 SNS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면 본인한테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인 거예요. 당신이 커넥터로 끝이 아니야. 당신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사람을 찾아서 물색해서 이걸 연결을 해줘야 돼. 라는 어떤 메시지를 릴레이라는 그 마케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커넥터가 중지하지 않고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커넥터를 잘 관리하고 그 커넥터들한테 또 우리 메시지에 그 흡입될 수 있도록 우리 메시지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상 방문자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커넥터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커넥터가 아닌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커넥터는 이제 중간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자들은 내가 친구 맺기 해서 내 친구는 100명이다. 근데 100명이 다
나의 방문자는 될 수 있지만 커넥터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참가자들의 혼합은 커넥터와 청중의 선을 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커넥터인지 또 이 사람은 그냥 뭐 열람만 하고 어떻게 뭐 하는 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그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케터들은 그런 모호함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을 해서 커넥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순한 어떤 청중이나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커넥터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그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할 텐데 뭐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얘기 눈팅이라 그러잖아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의견을 달거나 뭐 댓글을 달거나 그걸 뭐 공유하거나 하는 그런 2차적인 어떤 행동들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한 방문자라고 하죠. 그런데 마케팅에서는 그런 방문자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해주고 개선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다른 어떤 사이트나 다른 집단들한테 공유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커넥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개인이 커넥터이면서도 청중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걸 우린 명심해야 된다는. 이 사람이 언제 청중이 되고 언제 커넥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자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에서는 중요하다. 아까 소셜 미디어하고 소셜 네트워크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통합의 도구인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청중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다. 뭐, SNS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다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쉬운 일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마케터들한테는 더 중요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터라 그랬잖아요. 그 마케터들은 단순하게 우리 100명이 이걸 열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명 중에 우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거를 전달해주고 이거를 확산시켜주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터가 소셜 네트워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공동체 멤버들 사이에서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나서서 유도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방문자가 됐든 커넥터가 됐든 들어와 있는 멤버들 사이에서 뭔가 주도하거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노출이 됐을 때는 그 멤버들이 이탈하거나 탈출하거나 혹은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요란한 옷을 입고 걸으면 쫓겨날 것인데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소셜 네트워크의 마케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SNS로,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도성이 표시가 됐을 때는 쫓겨날 것이고요. 그래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출이 되는 뭔가를,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라. 여러분들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표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남들하고 다른 그런 감각적인 걸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자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줘야지만 이 그 커넥터들이나 방문자들이나 마케터의 입장에서 그 효과가 있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중의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NPR은 그러니까 마케팅 PR이죠. 마켓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중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때는 페이스북은 전통적인 광고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고객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료를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건 영리 조직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 후기처럼 이렇게 그 SNS를 작성해서 올려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마케팅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페이스북을 가지고 공유하고 경청하고 반응하고 교육하는데 또 우연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 융통성 있게 서로 그 소통할 그런 기회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막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듯이 막 집중해서 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지? 오늘은 뭐가 난 이런 식으로 보다가 우연히 보다가 이거 무슨 얘기지? 나한테 나 이런 거 관심 있는데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그 내가 몰랐던 부분을 또 학습하게 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이 되는 거지 의도를 해서 그 어떤 주입식으로 그렇게 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그 메시지나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지만 상호작용을 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보이고 이게 뭘 의도하는 건지 알겠어. 또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지 알겠어. 이런 방식으로 그 방문자나 커넥터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마케터의 그 마케팅 기법 전략에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연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유발되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소셜 네트워크의 마케팅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소셜 미디어의 위험성도 있죠. 긍정적이지 않은 커멘트들이 공공연하게 포스트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선정적이고 어떤 그 대중에 대해서 좀 공격적이고 이런 식의 마케터가 의도한 마케팅의 방향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그 커멘트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포스트 됐을 때 이 위험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마케터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를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 커멘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 또 오해하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것. 또 그 메시지, 의견을 준 커멘트의 내용이 일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든가 이런 것들을 담백하게 서로 공유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닫아버리거나 부정하거나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난을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마케팅을 하는 어떤 그런 주제, 그런 테마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 또 이제 마케터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걸 모르는데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그 주제를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그 걸으세요. 이런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걷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 그 인식을 높이는 거예요.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그 플라스틱 병에 라벨을 띄고 버리세요.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거를 알게 하도록, 인지하도록 하는 게 이제 마케터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행사나 참가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거라면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거. 또 무언가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한 거.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은, 어, 이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서 마케터가 그 어떤 올바른 방식에 대한 공유와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 예를 들면 뭐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게 뭐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자영업자를 돕는 뭐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 어, 거래에 관련된 그 모든 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그 관련되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에 관련된 많은 그 법, 규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제대로 뭔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이제 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의 이유에서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케터들이 이제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마케팅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법을 어긴다던가, 뭐 공동체를 해체한다던가, 그 사회 관념상으로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마케팅 어떤 그런 주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그 수용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제작과 관리를 위한 조언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홈페이지를 당신의 블로그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제 한번 만들어서 본인이 일기 쓰듯이 역사를 정리할 수도 있고 쭉 있죠.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데 또 블로그를 활용한다 그러면 항상 블로그나 또 홈페이지나 이런 서로 상호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혹시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다 그러면 그런 URL을 여러분들이 뭐 메시지를 하거나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같이 그 연결시켜서 한다 그러면 바로 궁금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대상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편집 플랫폼과 기저의 메시지를 알아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 편집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기 용이하게, 보기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으로 맞는지를 항상 그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단순하게 말하지 말아. 나는 이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회적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을 해버리면 그 이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의 페나소나를 확인하시고요, 항상.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얘기들,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얘기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어, 어쨌든 대응이라는 차원은 이게 설명을 해주라는 것이죠. 맞고 틀리고 또 제대로 된, 오해하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하라는 것이고요. 독점하는 정보로 여겨질 만한 것은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 신기술이나 어떤 뭐 영리 조직에선 주로 뭐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몇 초 안에 이거를 뭐 합니다. 뭐 그 보통 이제 TV 광고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TV가 그 TV인 것 같은데 뭐 QLED는 어떻고 LED는 어떻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품에선 가능한데 이런 SNS 정보, 블로그의 어떤 메시지에서는 그게 그렇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블로거들과 친구가 되고요. 사업을 제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커멘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라. 뭐 한 1년 전에 얘기 있다가 한 1년 뒤에 아무도 그 1년 사이에 방문했었던 사람들은 그 블로그가 닫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독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커멘트에 반응을 하라는 거. 아무리 부정적인 그 댓글이나 커멘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그 사람하고 이제 어쨌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커멘트를 안 하고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커멘트를 한다? 그러면 일부 어떤 그 독자들은 영원히 그 블로그하고의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스피어에 참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이기보단 공동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준비 단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깅 같은 거에 또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블로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블로깅은 짧은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140단어라고 이제 140단어가 포스트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짧게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지금 현재 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마이크로 블로깅에 참여를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는 정도지만 친구 맺기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친밀감 있게 그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줄 메시지에서도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차원으로 변경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디오 공유하기와 이제 팟캐스트 그러니까 마케팅 PR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터로서 그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고객이나 이제 여기서는 청중,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비디오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비디오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 제작하거나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 뭐지? 이런 정도의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메시지나
카피나 그런 제작 능력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 그래서 비디오를 마케팅 믹스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때 고려할 점은 도발적이고 강력하고 재미있고 섹시하고 유혹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내용인가? 라는 어떤 궁금증을 한번 정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내용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시작할까? 내가 그런 대화를 하는 주제를 던져주는 메시지를 던져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것이고요. 또 비디오를 쓸 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 주제가 창조적이고 일관성 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일치하게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온라인 대화의 일부가 되고 당신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제작이나 메시지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만드는 것들이 쉽게 공유될 수 있고 다운로드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인지를 생각하면서 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터 당신이 만드는 메시지가 표적하는 어떤 표적 시장이죠. 표적하는 대중에게 공명하게 해줄 그 유혹거리를 발견을 해라. 그러니까 메시지를 만들거나 비디오를 제작할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될까? 궁금해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제작을 해라. 이런 어떤 그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즈 마케팅 앤 퍼블릭 릴레이션의 어떤 그 조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벤자민 루이스인데요. 이 사람이 그 5가지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또 이제 그 소셜 미디어가 지닌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빨리 전달된다는 거, 개인적인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개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채널을 통해서 올바른 청중들에게 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표적 고객들의 소셜 미디어 습관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9시에 보더라. 아침 9시에. 그러면 나는 아침 9시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 시간에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지. 뭐 주로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에 보면 많이 정해놓고 하죠. 그리고 당신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마케팅 PR 실수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메시지가 회자가 되면서 그게 부정적인 요소 또는 어떤 그 낙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메시지가 아닌지를 늘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PR에서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획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어떤 홍보물, 제작물 이런 것들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통용이 됐을 때 반작용이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도 항상 검토를 해나가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번 주에 그 소셜 미디어나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몇 가지 그 팁, 기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기획의 전반에 이런 요소들이 잘 스며들어서 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팀 논의에서 조금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 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줌으로 이제 그 실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월 둘째 주에 우리가 만날 때 6주차 수업에서 만날 때는 각 팀별로 이런 모든 요소들과 그동안에 감안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기획한 그런 기획의 그 기본적인 부분들, 논의된 부분들을 쭉 그 팀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팀별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팀별로 발표할 사람들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6주차 수업, 그 줌으로 실시간 수업에서 우리가 만나서 팀별 발표를 들으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중간고사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를 앞두고 뭐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커멘트를 받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10월 둘째 주 6주차 수업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